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 내일장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 내일장 대장주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에 동시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잃지 않고 하루 만에 나란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차군단 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950선 안착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특별한 수급 주체는 없긴 했지만 515선 회복하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미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개월여 만에 1,060원대 복귀하면서 1,062원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의 핵심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내일장 대장주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의 박수범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도 덜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께서 실시간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요일 내일장 대장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1950선에 안착 성공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자, 네,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이제 선행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거의가 이제 1% 이상씩 상승 흐름 좀 잡아줬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오전 중에는 좀 좋았지만, 장중에는 외국인들의 좀 선물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이제 현물 시장 또한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더 이제, 지켜보자라는 좀 의미가 좀 깊은 하루였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세계은행에서 이제 전 세계 성장률을, 이번 2014년 성장률을 3.8%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회복되는 흐름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신흥국인 이제 우리나라 또한, 그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대응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195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2평선 흐름들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러한 지지부진한 옆으로 행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도 좀 잘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기대되는 회사들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순환 매매 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좀 보시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들을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신다면, 그야말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잘 가지고 있는데, 오늘 515선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떤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자, 코스닥 시장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른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이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등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V자형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20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520선에서는 일부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을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20선에서는 일부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매도에 차익 실현하시고 코스피로 좀 전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까지 박수범 전문가께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럼 조인희 전문가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오늘 미국발 훈풍에 국내 양증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끝까지 상승세 잃지 않았는데요. 간밤에 이 미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경제지표는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시장 기대보다 매우 좋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었지만 양호했고요. 수입 물가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최근 가장 한 이슈 중에 하나의 엔달러는 최근 102엔대를 추락하다가 104엔대로 급등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상황도 뭐 외국인 매매는 소폭 매도 우위였으나 거의 중립적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원달러는 심리적 지지선인 1,050원 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원화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오늘장 향후 전망을 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지금 큰 틀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900에서 2,050선 사이.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부담이 있으나 급락 위험은 낮다고 판단되고요. 지금이 박스권이 맞다면 개인 투자자는 현재 수준에서 매수 추천이지만 2,000선에 접근할 경우는 매도를 권유합니다. 따라서 매수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IT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IT 부품주들의 그 하락을 야기시킨 요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출시될 그 신규 모델 갤럭시 S5에 대한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IT 부품주들이 그간의 낙폭에 대한 그 회복을 단기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율 차트도 같이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단기 원화 약세가 올 것 같은데요. 단기를 보시면 수출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망 있는 개별주들 잘 잡으셔서 단기로 좀 보셔서 수익 내시고요. 시황상 보시고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접근으로는 IT주와 수출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 뜨거웠던 이슈도 점검 받아봤고요. 내일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보는 시간 내일장 대장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가 되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불기둥 종목은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두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터카 최근 이거래일 반등 후에 2%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수익률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41.1%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 공백 매울 전략기획 협의체가 구성이 됐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약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12.4%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오늘 이익 실현했습니다. 잠시 후에 박수범 전문가께 직접 AS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티웨이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초가가 매수가를 웃돌면서 아직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화이트젤로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상승 마감 지으면서 수익률을 소폭 회복했습니다. 마이너스 0.9%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3%
2%대 조정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익률이 소폭 떨어졌는데요. 플러스 6.2%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성공하면서 오늘 무려 6%대의 급등 마감을 지었는데요.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18.1%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상욱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스가 외국인 러브콜에 4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4% 이상 오르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전일 수익률이 9%대였는데 오늘 무려 14%까지 올랐습니다. 소리바다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며 마감 지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플러스 1.5%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 이상 오르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18.7% 자랑하고 있고요. 이글벳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3%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0.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조인희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헬로비전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9.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성호하이텍 1%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솔홈테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 마감을 지었는데요. 전일에는 3%대 수익률이었는데 오늘 무려 7.4%의 수익률 높아졌습니다. 팜스토리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수익률을 소폭 회복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 현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포트 종목 AS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 포트부터 살펴보죠. CJ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 회장의 공백을 메울 전략 기획 협의체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CJ AS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CJ 지주회사를 지금 현재 제가 포트에 담고 있는데요. CJ 보시다시피 지금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 CJ CGV, CJ만 들어갔다면 요즘에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수주 관련 대형 업체로서는 지금 현재 CJ가 대표적이라고 좀 국내에서는 좀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CJ 대한통운도 좋고 CJ CGV도 좋고 그 외 CJ 제일제당 이러한 회사들도 좋지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지주회사 또한 좋은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J를 좀 담아가자라는 의미고요. 자,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800원을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 옆으로 계속해서 행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차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CJ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정말 전 고점 부분 15만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모두 투어도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자, 여행주들도 참 좋습니다. 여행주 하나투어, 인터파크 다 좋은데,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또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어서 좀 올랐지만, 이 위치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는 의미에서 모두 투어는 차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새로운 종목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 AS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팜스토리부터 살펴볼까요? 네, 팜스토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밀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곡물 가격은 하락 안정세이고 환율 차트를 보시면 1,070원 단기 고점을 찍고 방향이 안 나오는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잠깐 나오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건 간에 그 폭이 크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수준의 환율이라면 실적에 충분히 긍정적이어서 연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아있고 환율 방향도 안 잡혀서 현재로는 특별한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계속 매도세이지만 양호한 편이고요. 차트를 봐도
여기 지금 지지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전저점도 깨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480원인 전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신규 매수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 후에 상신 브레이크 수익권이지만 오늘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AS 해주시죠. 네, 그 N 환율 가격에 따라서 자동차 주가들이 출렁거리기도 합니다만 지금 워낙 전평가되어 있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이것도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도 목표가까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전문가의 종목 포트 AS 받아봤고요. 그럼 오늘 먼저 박수범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나오셨는지도 봐야겠죠.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은 뭘까요? 네, 예스24입니다. 코스닥 중형 종목 중에서 선택하셨는데요. 국내 도서 매출 1위 업체죠. 최근 4거래일 동안 부업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박수범 전문가께서 새로 들고 나오신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오늘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예스24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예스24가 지난주에도 제가 좀, 불기둥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기둥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기둥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포트에 좀 담고 싶은 종목이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국내 인터넷 서점에 있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전체 시장에서도 44%라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이제 거대한 시장 점유율에 따른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도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스24 또한 충분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한번 급등을 한번 노려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조로의 찬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 업체들의 지금 이제 수급이 형성되면서 기관들의 매수 물량도 참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스24 공략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지금 현재 4,440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4,440원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가 차트가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정배열로 좀 변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차트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정배열화 시켜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감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가 매수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겠습니다. 시초가로 매수하고 목표 가격 5,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짧게 잡고 4,3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스24 새로운 신규 편입해 주셨는데요. 기업 가치 대비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3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시초가 편입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인희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은 뭘까요? 네,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 각각 한 가지씩 들고 나오셨는데요. 먼저 거래소 종목 LG 이노텍이고요. 코스닥 종목 성우전자입니다. 네, 오늘 조인희 전문가는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나란히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습니다. LG 이노텍과 성우전자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LG 이노텍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T주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 IT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회사 현재 LED 사업, 광학 솔루션 사업, 기판 소재 사업,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LED 산업은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그런 고정밀의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의 소재 사업입니다. 그 전장 부품 사업은 크게 디스플레이 사업과 차량 부품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나 그린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파워 영역군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요. LG전자, 애플 신제품 출시에 따른 카메라 묘들 판매 증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LED 부분의 적자가 축소되었고요. 또 감가상각비 축소로 고정비 감소, 고부가 카메라 묘들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급인데요. 개인의 보유 물량이 소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9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 이노텍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 방향도 우상향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편입해주는데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우전자 들고 나오셨습니다. 휴대폰 이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 곧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5가 출시가 되면 이 종목 또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성우전자 부탁드릴게요. 네, 성우전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총 4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성돼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단말기 부분, 또 광학기기 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 스마트 카드나 프린터 반도체 등 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전망을 좀 보면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실트캔 수요 증가와 신규 사업인 액추에이터 부분의 본격적인 매출 가시화로 외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철판 등 주요 원재료 가격 강세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률 상승이 기대됩니다. 또한 스마트 카드 시장의 성장으로 IC 카드 전환에 따른 증권사나 신용카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이동통신용 USIM 카드 교체 수요 확대로 매출도 크게 기대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S5 메탈 케이스 제작 업체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탈 소재 선정 업체가 결정이 되면 급등 한번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천을 더더욱 드리고요. 또 이것을 떠나서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꺾이는 모습인가 싶지만 주봉을 보시면 위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셔도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시총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성장률 4년 만에 2배의 영업이익이고 여기에 제작업체의 성장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안전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5,4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50원 하겠습니다. 네. 성우전자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가 돼 있고 이제 수익률까지 엿볼 수 있는 좀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로 새로 편입 시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전문가는 예스24, 조인희 전문가는 LG 이노텍과 성우전자까지 새로 포트에 담으셨는데요. 그렇다면 화면으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시죠.
네,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인데요. 내일은 어떤 종목이 과연 급등을 할까요? 두 전문가가 준비해온 불기둥 종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는 롯데케미칼 준비하셨고요. 조인희 전문가는 이수페타시스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두 전문가가 들고 나오신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들고 나오셨는데요. 최근 이거래일 조정을 만회하듯 오늘 무려 5%에 가까운 급등세 마감 지었습니다. 내일장도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내일장도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해서 롯데케미칼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 석유 화학 회사입니다. 나프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에틸렌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기초 유분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 수지라든가 합성 섬유 그리고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초 소재를 이제 생산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해서 이제 전방 산업에 이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좀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에도 좀 크게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롯데케미칼의 주가에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시장이 그동안 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제부터 해서 좀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런 화학주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롯데케미칼 충분히 매수 시점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국 시장 잠깐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차트 흐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그림자 금융 규제에 따른 이제 계속적인 유동성 악화에 따른 200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거의 10% 정도가 10% 이상이 좀 빠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2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기술적 반등 부분에서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경기 관련된 좀 경기 부흥 관련된 좀 내용만 좀 나와준다면 좀 더 큰 상승률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충분히 매수 시점을 잡고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롯데케미칼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다가 그야말로 좀 급락장을 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가, 자, 122평선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습니다. 잡아주고, 그게 일단 좀 다시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만의 좀, 매매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박수범의 루트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옆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0%에서 15%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 구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학 공식, 여러분들, 배우다시피, 이런 루트 모양이죠. 루트 모양을 이제, 만들어주는, 루트 모양처럼 횡보하다가, 꺾이다가 수급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루트 기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롯데케미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시장에 있어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자면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 제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 불기둥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까지 이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관련 불기둥을 만들 수 있을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PCB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 PCB랑 각종 전자제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이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최근 그 전기 전자 기기의 소형화 그리고 고기능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서 PCB 또한 고밀도, 고다층 그리고 초박판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용 고다층 PCB, 휴대전화기용 PCB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기, 전자기기의 기능이 이 PCB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제품의 특성상 동산업은 100%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3분기 영업실적 발표 주가가 계속 내렸고요.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는 주요 고객사들과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워낙 강세는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새롭게 인수한 킹보트 테크놀로지도 2014년 23억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2015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그 실적에 직접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악재로 좀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환율 및 자회사 손실 영향이 다 반영됐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의 2013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 10% 정도 하향했고요. 그리고 MLB 수주 증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주가는 2014년 그 포가 보통 10 정도인데 평균 그 10 정도가 평균 수준인데 7.5배 수준으로 여전히 잠재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실적 부분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나서 그 반면에 수급 분석을 해보면요. 기관은 살았다 팔았다 지금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수 단가가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기관 매수 단가가 6,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빠지면서 종가 마무리하면 불기둥 종목으로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매수가는 6,000원, 목표가는 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은 5,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조정을 받으면 내일 장에서 좀 불기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박수범 전문가는요, 5% 이상 급등을 했지만 내일 추시 상승 가능하다고 봤고요. 또 조인희 전문가도 들고 나온 이스페타시스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내일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과연 내일 장에서 어떤 종목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덜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문즉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문즉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히 알려주시면요.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좀 덜어드리고요.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56,500원에요. 10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범 전문가께 해결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YG 엔터요. 네, YG 엔터를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데. 네. 자, YG엔터, 장중에도 좀 내용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YG엔터가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을 좋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싸이죠. 싸이가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를 좀 찍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이제 래퍼죠. 스눕 독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과 어제 입국을 해서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튼 싸이 효과 때문에 지금 YG엔터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좀 앨범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구간이 좀 다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있어서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까지 좀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6만 원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YG 엔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들어온 문자 곧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페인트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1,900원에 이 비중이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이지 전문가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 페인트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종목 약간의 수익권에서 보고 계신데 더 들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상담해 주시죠. 네, 삼위각기 제가 전에 그 건설 리모델링 관련주로 해서 네. 페인트주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건설 리모델링 관련주들 뭐 양도세 중과 폐지, 뭐 리모델링 그 수축 증축으로 인해서 뭐 바닥재 그 주들이나 그리고 이런 페인트 주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경제 혁신 3년계의 아파트 노후화가 가속되고 또 거주 공간을 좀 옛날에는 그냥 뭐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아름답게 꾸미는 레벨업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마 페인트도 좀 뭐 향후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같이 예 보시면 지금 1,900원이 매수가신데요. 이 지금 지지라인 11,200원대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면 조금 더 갖고 가시면 수익 더 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매물대가 좀 많은 1,500원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 지금 이 지지라인이 깨지는지 한번 잘 보시고 예 향후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과연 이 지지라인이 깨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절가과 새로운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주 정보 기술입니다. 736원에 비중이 무려 15%라고 하는데 박수범 전문가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네, 위주 정보 기술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테마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문 인터넷 관련해서 테마주로 들어가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모다 정보통신이라든가 효성 ITX라든가 뭐 이쪽으로 좀 하셔야지 지금 현재 위주 정보 기술은 지금 현재 테마주 중에서 대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은 잘못 잡으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빠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권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화 시청자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 되시나요? 코스모 화학이요. 네, 코스모 화학이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12,500원에 20%요. 12,500원에 20%. 20%요. 예.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시나요? 그때 네. 그 12,000원 찍고 내려가서 매도를 못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조인희 네, 전문가에게 손절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뭐 전화 상담이라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수급 상황이랑 같이 맞춰서 보면 개인 외국인 수급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좀 그 수익 좀 손실 부분을 좀 메꾸고 싶어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여유가 되시면 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요. 하신 다음에는 목표가까지는 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역배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좀 비중 축소하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되시나요? 아, 그러면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서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7,500원 정도 이 선이 깨지면 네. 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7,500원 이하에서요? 네네. 7,500원 깨지지 않고, 예, 상승 여력이 붙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7,500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을 좀 하고, 네네. 7,500 이 지지를 하면은 추가 매수 하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되나요?
목표가는 지금 매물대 형성이 많은 8,000원, 8,200원 선을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예, 네. 일단 1차 목표가 8,200원, 예, 잡겠습니다. 이거 중기로 가져가도 손절해야 되나요? 여유가 되시나요? 중기로 가져갈 여유가? 예. 그러면, 네. 일단은 요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다음에 중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중장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접근 가능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시나요? SM. 네, SM이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48,000원에요. 네, 48,800원이요. 60%요. 몇, 60%요? 네. 네,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SM 좀, 지금은 현재 수익권에 들고 계십니다. 연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SM 좀 어떻게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주로 오는 YG, SM 다 이제 상담하게 되는데요. 자, SM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62평선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또 소멸시대에 수영이라든가 좀 연애 관련된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또 이승기랑 누구랑 또 사귄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엔터테인먼트 주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이 불확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따라 이제 이런 SM이라든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또, 메인이 되는 가수라든가 그룹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죠. 너무나 알 수 없는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은 싣지 마시고요. 하신다면, 20%에서 30% 정도 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내일 모레 정도 돼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네. 제가 이거를, 장기로 올해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네. 이벤트 많고, 그러면 저는 차트를 볼지 몰라갖고, 실적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재무제표 같은 거를요? 네네. 근데 재무상으로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루머 같은 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지만 또, 실적 부분이 나면은 또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6만원 선까지 올해 말까지 해갖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가요?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일정하게 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SM이라든가 YG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저는 좀 불안한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메이크업 때는 메인이 되는 가수가 어떻게 활동이 중단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는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엑소라든가 이러한 가수들이 지금 현재 앨범 판매량도 100만 장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신뢰를 하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말자는 겁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 예측대로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갖고 차익 실현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비중을 들고 가시더라도 저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비중을 싣고 가더라도 60%는 너무 과합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상담해 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익 악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2,410원 매수가 하시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조인희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삼익악기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횡보 추세에 있고 5일선 타고서 횡보 추세에 있다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급등세를 지금 탄력을 받아서 오르다 오늘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살짝 꺾인 모습 보이긴 했지만 지금 골드 크로스 나고 있고, 예. 그래서, 손절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2,15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2,450원 단기로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프로텍 3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9,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3%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000원대입니다. 약간의 조정 받고 있는데 박수범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프로텍이요? 프로텍요. 네, 현재 9,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현재가가 지금 9,000원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프로텍을 매수를 하셨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비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대형 그룹사들이 작년과 설비 쪽에서의 매출을,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 실적이랑 올해 실적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LED 쪽 설비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너무 지금 현재 프로텍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목표 가격은 11,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11,000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해서 전고점 부분이죠. 11,000원에서는 좀 차익 실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인데요. 3,895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조정에 이어서 오늘 소폭의 반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조인희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삼진 LED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T 부품주인데요. 향후 전망은 LED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향후 전망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 10%라고 해도 단기로 좀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향후 전망은 IT주로서는 괜찮은데 단기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3,600원 선 무너지면은 좀 손절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로 손절가 지키셔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신다면 괜찮지만 단기 접근하신다면 손절가 33,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증문즉설은 내일도 이어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마지막 인사드리죠. 박수범 전문가와 조인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또 내일 더 알찬 내용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